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컨텐츠는요, 마루의 디자인을 좀 더 꾀스럽게 후회 없이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클라이언트하고 계약이 되고 나서 컨셉을 제안드리고 또 DR에 따라서 디자인 리뷰 미팅을 하는데요. 이 디자인 리뷰 미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컨셉에 따라서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컨설팅을 드리게 되죠. 그때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테리어 계약을 아직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 집은 이런 마루를 선택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어떤 힌트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루를 선택을 할 때 주로 이제 우리 강마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마루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적인 색채 디자인에 대한 균형, 밸런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루를 선택을 할 때 보면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중에서도 이 면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이 벽면이 있고 또 천장면이 있고 바닥면이 있는데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확장성이 넓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인체, 사람이 바로 촉감적으로 다 닿는 곳이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바닥면을 선택을 할 때 이 색채를 다른 쪽, 그러니까 벽 쪽이라든지 천장 쪽하고의 색채 밸런싱이 잘 맞지 않게 되면 실패하는 인테리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 바닥면에 대한 색채는 벽이나 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톤 다운 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색채 디자인은 어떻게 원칙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개소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욕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실의 벽, 그리고 욕실의 천장에 비해서 바닥의 타일은 조금 더 진하게 나오죠. 주방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싱크를 보면 하부장이 있고 상부장이 있는데 상부장과 하부장을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개성을 표출한다고 상부장하고 하부장을 좀 다르게 색채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상부장은 좀 화이트 계열로다 올려놓고 하부장은 원목이 됐든 아니면 라이트 그레이가 됐든 뭐 딥블루가 됐든 이런 식으로 다 하부장은 좀 더 톤 다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봐도 만약에 천정이 진한 오크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리색 계열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닥이 뭐 화이트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집안이 좀 붕붕 뜨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성을 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색채 디자인에 대한 밸런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벽이라든가 천장 부분들이 기본적인 인테리어 색채 디자인이 화이트 계열로 나왔다라고 하면 바닥은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톤을 살짝 낮춰주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디자인을 선택하는데 후회 없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마루 바닥재를 선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건 색채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색채 디자인을 조금 더 다르게 가져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노하우가 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의 마감재가 좀 더 화이트 계열로다가 밝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확장성도 있고 개방감도 있고 20평대가 30평대처럼 좀 넓게 보여요. 물론 30평대도 마찬가지인데요. 20평대보다 좀 환하지만 뭐 아이보리 오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한 계열로다 해서 아무래도 20평대와 30평대 아파트의 바닥에 대한 색채 디자인은 환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집이요. 20평대, 그러니까 24평형 아파트인데요. 바닥을 보시게 되면 약간 이제 화이트 계열의 크림 브러쉬 같은 느낌으로다가 디자인을 해놨어요. 어떠세요? 굉장히 환하고 좀 넓은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또 똑같은 20평대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멜로시 워시라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아이보리 톤이 들어가 있는 이제 따뜻한 느낌의 디자인을 좀 바닥을 해드렸거든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20평대 같지 않죠? 굉장히 넓은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30평대를 좀 보여주면 30평대에서도 이제 DMA 수종 중에서 이제 폴라라고 하는 텍스처 계열인데요. 이건 좀 크림 브러쉬 좀 화이트 계열이 들어간 친구고요. 또 여기 있는 친구는 저 아이보리 워크 쪽 계열로 다 좀 따뜻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죠. 보시면 30평대 아파트 그리고 또 20평대 아파트가 아무래도 바닥이 좀 더 환하면 환할수록 집안이 넓고 따뜻하고 친숙하고 포근해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20평대 아파트를 진한 색이라든지 굉장히 중후한 색으로다 넣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답답하고 집안이 좁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들 댁이 40평대가 넘어가는 집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 좀 욕심을 내셔도 됩니다. 그때는 좀 개성을 표출하셔도 되고 좀 더 톤 다운이 되어 있는 무거운 중후한 걸로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집안이 좀 중후해지면서도 고급스럽게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마루에 비해서 20평대 30평대의 마루에 비해서 조금 더 톤 다운이 되어 있는 마루로다가 40평대 저희들이 시공했던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보시죠. 다르죠? 뭐랄까요, 평수가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톤 다운을 해놔도 확실하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라는 게 좀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이 아파트 공간의 평형에 따라서도 마루의 색채 디자인은 좀 꾀스럽게 선택하는 게 좋은데 평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한 20평대 30평대일 경우에는 좀 더 환한 계열로 따뜻한 계열로 하시는 게 좋겠고 40평대 50평대인 경우에는 개성을 표출하시거나 톤 다운이 되거나 조금 중후한 걸로 선택을 해도 실패가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루의 그 디자인, 그러니까 마루의 수종이라고 하는데요. 모델별로 해서 각각 마루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고유의 디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료 화면들을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보이고 계시는 요 마루가요, 일반적인 강마루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판 위에 인쇄면이 있고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나무로 만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제 전체 길이가 한 80cm고 여기 폭이 한 이제 95 정도 되는 이런 느낌인데요. 이런 마루가 그냥 일반적인 마루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진화돼서 표면이 텍스처라고 해서 촉감이 느껴지는 마루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런 느낌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원목 마루가 주는 그 정말 나무의 그 느낌을 완전하게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원목 마루 같은데? 라고 느낄 정도로 실제로 표면을 만져보게 되면 질감, 촉감이 느껴져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중에서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공간 면을 데코레이션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특히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촉감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면이 텍스처로 다 촉감이 느껴지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마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마루에 비해서 이 텍스처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원목 마루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많이 비싼데 원목 마루의 느낌을 주면서도 텍스처에 이런 강마루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산이 좀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마루 중에서도 텍스처의 감각을 느끼는 마루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실패하지 않고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친구는 동아마루 나투스진 계열의 프로덕트 라인에 있는 친구인데요.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는 마치 타일처럼 색상이나 색감도 좀 약간 매트한 그런 포쉐린 타일의 느낌을 좀 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마루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텍스처하고는 좀 다르게 또 나무의 느낌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타일의 느낌에 가까운 이런 디자인들도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루 그리고 또 원하시는 가지고 계신 예산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 마루는요, 폭,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인데요. 길이가 있고 폭이 있는데 이 폭에 따라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자료 한번 딱 보실게요. 일반적인 마루는 전체 길이가 80cm에 요 폭이 한 95 정도가 돼요. 마루가 진화를 하면서 한 125
145, 그다음 160 이렇게 폭이 점점점 넓어지는 마루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왜 그 폭이 넓어지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무래도 마루는 이렇게 쪽매이움이라 그래서 두 개의 마루가 같이 붙여지게 되면 여기 마루와 마루 경계면에 라인이 하나가 쭉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라인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라인이 넓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확장감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일을 우리가 시공할 때도 좀 비슷하잖아요. 300에 600각, 300에 300각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600에 600각짜리가 있는 이유가 있고, 또 600에 600각이라고 하는 이 넓은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줄눈이 좀 꼴보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루도 넓은 폭을 갖고 있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색에 맞춰서,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선택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안 하는 시공법이긴 한데, 헤링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헤링본 하는데, 이제 헤링본이라고 하는 건 마루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루를 시공하는 시공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헤링본을 마루의 종류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헤링본은 마루를 시공하는 시공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헤링본 시공할 수 있는 마루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마루나 다 할 수 없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직교형으로 다 갈매기처럼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그 마루 표면이 가지고 있는 패턴의 자연스러움이나 아니면 마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질에 따라서 마루를 헤링본으로 시공할 수 있는 마루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마루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인테리어 회사에 가시면 샘플북이 있고 그 샘플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링본 가능, 이렇게. 그래서 아, 이 친구는 헤링본 시공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헤링본 시공이라고 하는 건 시공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마루를 바로 우리가 고무망치로 해서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그 방식에 비해서 재단에서 붙이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스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마루를 시공하는 거하고 헤링본 시공으로 할 때는 비용적으로 다 1.5배에서 많게는 2배, 2.5배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이에요. 또 시공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가 들어가야 돼서 인건비도 좀 비싸지게 되고, 또 서포트하는 분들도 여러 분들 계셔야 되기 때문에 헤링본 시공은 일반 강마루 시공에 비해서 시공 방법이 어렵고 로스율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라는 점이고요. 요즘에는 좀 많이 찾지를 않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이 문양이 이렇게 삼각형 꼭지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뭐랄까요, 좀 역동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목표지향적이고 좀 압박적이고 뭐랄까요, 좀 스트레스가 좀 있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는 것 같아요. 막상 시공을 해놓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시각적으로 좀 어지럽다 이렇게 좀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헤링본 시공은 요즘에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헤링본 시공이 일반 강마루라고 해서 한 뭐 1.5배에서 2.5배 이렇게 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해서 다양한 텍스처와 질감을 갖고 있는 마루, 그리고 또 다양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마루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훨씬 더 후회를 안 하시고 만족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더 유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하실 때 필요한 영상들을 더욱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드렸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